현대미술은 그야말로 각종 이데올로기의 탄생과 집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상과 이즘이 한데 어울려 북적대던 시기였지요. 각각의 이즘은 경계가 모호했고 그 정의도 사실상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으며 출발의 형태를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기도 했지요. 서로의 특색을 받아들이고 섞여서 또 새로운 이즘을 만들어냈습니다. 각 사상과 이즘의 화가들이 서로 함께 작업하기도 했습니다. 이즘의 시대는 현대까지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성은 사상과 생각의 자유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신 중심의 미술에서 인간 중심의 미술로, 현대로 오며 마음 중심의 미술로 발전한 것입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이러한 다양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이러한 미술의 다양성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사실적인 그림은 사진이 대신했고 동영상의 탄생은 더욱 기록으로서의 그림을 몰아냈습니다. 생각을 표현하는 데 집중하면서 예술계는 설치 미술이나 기본적인 회화를 넘어서는 그림이 등장했습니다.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험적인 사상들은 전시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고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예술은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고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가 움직이고 기술이 발전하였으며 새로운 도덕적 기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추상주의. 추상주의는 입체주의에서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현실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그려내기보다 점, 선, 면, 색채 등 순수한 요소만을 사용하여 작가의 느낌을 주관적으로 표현한 화파입니다. 추상주의는 인상주의에 반발하였으며 전통적인 회화 기법이나 관념도 거부하면서 탄생했지요. 앞서 이야기한 근대 미술에서의 각종 화파보다 더욱 단순한 방법으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상 미술은 원시 시대의 유물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요. 각종 원시적인 문양이나 이슬람교의 기하학적인 도형과 장식, 고대 중국이나 우리나라 기와에서 볼 수 있는 문양이나 기호 등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19세기에 접어들며 자연주의의 전통에 대항하면서 작가의 주관을 화폭에 담으려 하였는데 이때부터 추상주의 미술이 출발했다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현대미술에서의 추상주의는 현대적인 기법으로 더 예술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추상주의를 가장 활발하게 발전시킨 작가로는 네덜란드의 몬드리안과 러시아의 칸딘스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추상주의의 대표 화가 몬드리안 1872년에서 1944년. 몬드리안은 네덜란드의 아메르스포르트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가족이 반대해서 꿈은 접고 있었지요. 교육학을 전공했고 1892년에는 교사가 되려고 자격을 땄는데 같은 해에 암스테르담의 미술학교에 입학하며 화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1893년에는 바로 첫 전시회를 열었고 1903년에는 윌링크 반 콜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에 국립미술관에서 반 고흐와 세 잔의 그림을 보고 큰 감명을 받으면서 그는 화풍의 방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1908년 봄에는 루크라는 전시회에 그림을 출품하여 미술평론가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09년 열린 전시회에서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1912년부터는 그의 그림 형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원색만을 사용한 작품을 만들면서 추상주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지요. 급기야는 수평선과 수직선, 삼원색과 삼무채색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그림 형태를 신조형주의라고 이름짓기도 했지요. 나치가 점차 유럽의 세력을 넓혀가자 몬드리안은 영국 런던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런던에서 다시 1940년 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망명 후 아예 미국에 귀화하여 미국에서 줄곧 살았습니다. 미국의 활기 넘치는 분위기에 많은 감명을 받았고 그러한 미국을 묘사한 뉴욕시라는 연작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몬드리안이 만든 신조형주의라는 것은 과거의 조형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조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몬드리안은 동료들과 함께 1917년 데 스테일이라는 잡지를 창간했습니다. 이 잡지는 한마디로 신조형주의 예술을 위한 잡지였지요. 이 잡지의 몬드리안은 회화에 있어서의 새로운 형태와 자연적 리얼리티와 추상적 리얼리티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신조형주의는 개성을 제거하려고 했고 다른 무엇보다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몬드리안의 그림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몬드리안의 그림은 수학적인 원칙과 음악 이론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쉔 메커를 만나 조형 수학을 접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몬드리안은 1944년 뉴욕에서 폐렴으로 사망했는데요. 이브생 로랑은 몬드리안 사망 후 몬드리안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아 몬드리안 룩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니컬슨이라는 영국의 화가는 몬드리안의 추상주의를 계승하며 독자적인 화풍을 창조해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몬드리안의 사상과 작품은 이후 현대미술을 넘어 건축 디자인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칸딘스키 1866년에서 1944년 칸딘스키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현대예술가입니다. 화가이자 판화가였으며 예술 이론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피카소, 마티스와도 비교할 만큼 위대한 현대예술가입니다. 그리고 초기 추상주의를 이끈 사람으로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는 추상화 이론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칸딘스키는 바그너를 신봉하기도 했는데요. 음악이 그림이 되고 그림이 음악이 될 수 있다고 믿었지요. 그의 작품들에 그러한 면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칸딘스키는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스크바 대학교에서 법과 경제를 전공할 만큼 수재였지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림은 매우 늦게 시작했습니다. 30세 때 그림 공부를 시작했고 사람의 신체를 연구하고자 아울러 해부학도 공부했습니다. 1896년에는 민헨에 있는 미술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민헨의 현대미술운동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했지요. 1909년에는 신미술가협회를 창설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칸딘스키는 독일 화가 가브리엘레 윈터와 함께 지냈습니다. 러시아 혁명이 끝나고는 모스크바로 돌아갔습니다. 그간 결혼과 이혼을 겪었으나 1917년에는 한참 어린 신부와 재혼을 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며 러시아 미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당시 모스크바의 미술 흐름은 사회적 리얼리즘이라는 흐름을 타고 흘러갔습니다. 그는 당시 모스크바 대학교의 교수이기도 했고 러시아 예술 아카데미를 설립하는 등 모스크바 미술계에 큰 위치에 있었지만 모스크바 미술계의 흐름을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칸딘스키는 이에 반박하고 1921년 독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칸딘스키는 1922년부터 약 11년간 예술학교인 바우하우스에서 교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모스크바 대학교의 교수로 지낼 만큼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칸딘스키니까 바우하우스 교수 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주저함이 없었지요. 바우하우스에 있는 동안 많은 신망을 쌓았으며 마지막 해에는 부교장으로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33년에 독일 나치의 비밀 경찰인 게슈타포에 의해 바우하우스는 폐쇄되었습니다.
칸딘스키는 1931년에 이집트나 그리스, 터키 등을 여행하며 동양의 전통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그에 감명받고 파리로 이사한 후에는 동양에서 느낀 감상을 작품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바우하우스를 나온 뒤에는 프랑스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1939년에는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고 말년을 내내 프랑스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1944년 마지막 날까지 파리 근교에서 거주하며 여생을 보냈습니다.